그래, 무슨 터가 알고 싶어 오셨어. 이제 이 터는 내가 가져야겠어! 집 주변은 낮에도 인적이 뜸한 편인데 마을엔 이상한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이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까닭없이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꾼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저 집이 집터가 틀렸나 보다 하고 이 사람이 저 집을 놔두고 이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런데 집을 지은 뒤 불과 3, 4년 사이에 방에서 자던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이 2번이고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바위를 받고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며느리는 정신 이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유독 이 집에서만 자주 그런 변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이 땅의 에너지 흐름은 뒤틀리면서 춤을 추고 들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킨다든가 뇌졸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이 산세의 특징이라고 봐야 됩니다. 황 씨의 주장은 집터가 주변 산세에서 오는 에너지 흐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배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변고라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한평 땅의 호정마을. 4발 달린 가축들이 이유 모르게 급사하는 해괴한 일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가축병원에서 진단을 내주었을 거다요. 가축병원도 모른다고 말이요. 오전까지 암사탄한 놈이 갑작스럽게 오후에 죽고 밤에 암사탄한 놈이 그 집에 아직에 죽고 이거 변고다. 동네에 댐이 완공된 후부터 시작된 이 변고로 80년부터 87년까지 원인 모르게 죽어나간 가축의 수만도 소가 27마리, 돼지 60마리에 개가 100마리였습니다. 군 차원에서 괴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직접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가축에 대한 방역 조사에서도 뚜렷한 원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됐기 때문에 가축의 죽음과 물은 일단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 특이한 질병도 없고 수질이 나쁜 것도 아니라면 가축이 죽은 원인은 무엇일까? 마을 사람들은 80년에 완공된 대동 저수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댐 공사 때문에 호랑이산이 노했고 그 결과 가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댐 공사 후 가축이 계속해서 죽자 가축 사육을 포기했습니다. 취재팀은 동행한 풍수지리 연구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가축이 죽는 원인은 호정마을의 풍수지리적인 환경 변화가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봄과 여름이랍니다. 주로 이 댐에서 나오는 농무, 주로 오전에 여기를 이제 꽉 차게 올라올 때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죠. 이 전기에서 나오는 누전하고 합류가 되는 겁니다. 이 시의 추론은 우선 댐에서 생겨난 짙은 안개가 마을 중앙을 지나는 고압선에서 나오는 누전된 전기와 만나 전자기장을 형성하는데 그 속에서 순간적인 낙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낙뢰 현상의 영향을 받아서 가축들이 일종의 감전사와 같은 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씨가 설명한 사고의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합던데 거기 불이 났어? 여기서 합선이 됐는데 이 마을엔 전기 누전에 의한 합선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농무가 많이 옵니까? 많이 오죠. 봄에 다친다 때마다 짜우게 아침에 자고 나면 요칠 사람도 안 보여요. 봄, 여름엔 전방 5m 앞도 보이지 않는 농무가 마을을 뒤덮는다고 했습니다. 그 논을 갈다가 그걸 한 바퀴 돌다가 팩쳐져 버렸어요. 가축병 원장이 가서 그 소를 부검을 해보고 자기도 감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감전사다. 그렇다면 왜 그 같은 피해가 가축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나타났던 것일까요? 소나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수분이 아주 많아요. 수분이 많을수록 전기에 더 민감합니다. 이 짐승들이 특히 또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이 약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심장에 충격을 주는 거죠. 풍수적으로 설명한다면 마을의 산과 강은 그 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댐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물의 기운이 강해져서 그만 균형을 잃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가축들이 집단으로 죽고 정신질환자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의 핵심은 이처럼 자연 공간에 대한 기의 해석입니다. 풍수엔 크게 양택과 음택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양택이란 사람들이 사는 터를 말하고 음택이란 죽은 자들의 터, 즉 산소를 얘기합니다. 맷자리를 잡는 데 풍수지리를 논하는 이유는 시신을 좋은 자리, 이름하여 명당에 모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승에서 연을 다한 혈육을 좋은 땅에 묻으려는 것은
죽어서도 좋은 곳에서 살길 바라는 후손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명당입니다. 요게 청명, 요게 백호, 외청명, 외백호가 그 명당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싸주고 있죠. 입수나 여기 물이 오는 방이나 가는 방이가 법수상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그 명당을 버리죠. 말하자면 산의 길을 받아들이는 입수가 좋아야 하고 앞에는 물을 두고 있는 조화로운 형국에 오행의 천기를 얻을 수 있는 방위를 정해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곧 명당이라는 것입니다. 명당은 어떤 곳일까요? 취재팀은 직관들이 전국 8대 명당 가운데 하나로 손꼽는다는 한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봉산인데 봉우리가 5개요. 봉우리가 저 봉황이 이 길지에 집을 하나 발견해 놓고 서로 들어가서 새끼를 까서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형국이다. 오봉쟁소형. 큰 산들이 기운을 휘감아 들어오는 위치에 묘가 있다는 것인데 무덤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에 마치 병풍처럼 산들이 둘러싸여 있긴 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 묘는 오봉산의 길을 제대로 받아들였고 앞에 물이 흐르고 주변 산들이 무덤을 호위하는 형국의 절대 명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요즘 말 같으면 대통령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나죠. 직관들에 따르면 제대로 좋은 자리에 들어간 시신은 그 유골이 누런 황색으로 변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리에 들어간 시신은 검게 탄다고 합니다. 하염이 들어서 타는 경우가 있고 또 물이 드는 거는 그게 이제 수염. 유골을 전부 나무 뿌리가 감습니다. 그 감는 거를 목념. 그런 시련을 겪게 되니까 자손한테 미치는 나쁜 영향이 크게 오죠. 이유 모를 사고나 질병 등의 우환이 있는 집안의 묘에는 물이 차 있거나 바람이 든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 씨가 주위에서 이장을 권유받은 것은 87년. 버려놓은 사업이 자꾸만 기울어갈 때였습니다. 큰 그냥 입으로 쓰고 숨을 못 쉰다. 그러니까 빨리 열어드리고 이장을 해드려야지 당신 불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평 씨는 자신의 능력 탓을 괜히 조상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그 말에 전혀 괴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 뒤 교통사고에 뇌수술 받는 아이까지 생기는 우환이 겹쳐왔습니다. 윤달에 하라고 그러는 걸 그러죠 그러고서는 그 당시에 좀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윤달 지나고 나서 한 12일 만에 애가 속초에 수영하러 갔다가 하는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직관의 예상대로 아이까지 잃고 나자 평 씨는 결국 이장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장을 하면서 평 씨는 또 한 차례 놀랐다고 합니다. 나도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시커먼가? 그 옆에 산수를 더 맞아 제끼고 홍대를 뛰니까 그냥 하얘요. 어떻게 여긴 까먹고. 시신 상태는 직관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부친의 유골은 다리 부분이 새까맣게 탔고 물이 들고 난 흔적과 함께 두 골이 뒤엎어져 있었습니다. 검게 탄 모친의 유골 위로는 하얀 풀뿌리가 휘감겨 있었는데 햇볕에 한참을 쪼인 뒤에야 제빛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잔디가 하나도 안 살았던 자리입니다. 저 자리는 바람길인가. 원래의 묘에서 바로 옆자리로 옮긴 정도인데도 그렇게 신경을 써도 자라지 않던 잔디가 이장한 묘에서는 잘 자라주고 있다며 평 씨는 자신이 겪은 그동안의 일을 신기해했습니다. 우선 몸이 제일 건강 또 마음이 편하니까. 이장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믿어요. 결국 평 씨의 믿음은 좋은 자리로 시신을 이장했기 때문에 자손의 우환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음택에서는 그것을 이른바 동기감흥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상 에너지가 자손의 에너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느냐 하면 전적으로 동조도 할 수 있고 전적으로 간섭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동조나 간섭을 일으키는가? 조상의 에너지는 후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대의 묘를 보기만 하면 내력을 알아맞힐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조부 때부터 집안의 둘째가 자살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우환이 겹치는 댁을 찾아 먼저 그 내력을 적었습니다. 여기 에너지 장의 흐름 모습을 보면 꼭 목이 꽉 잘려버리는 현상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가 단명을 하게 돼요. 그건 이제 이 맞는 우리 때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때도 우리 둘째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니까 뭐. 저희 동생 사고 난 것도 둘째고. 대대로 둘째가 단명하거나 우환이 있다는 황 씨의 지적은 가족들도 인정하는 사실인 듯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우환이 증조부와 부친의 묘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맞는다고 한 60-70% 정도는 우리 사촌들이. 정말 묘자리는 자손들의 기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은 마지막 돌인 거죠. 그러니까
양택의 이론은 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풍수에 있어서. 그런데 음택의 이론이라는 것은 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양택의 이론을 죽은 자의 예식, 장래에 적용을 시킨 거죠. 거기서 뭘 얻느냐 그러면 실익은 뭐냐? 만족이죠. 내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리 이 땅에 있는 좋은 땅을 찾는 그 이론을 찾아서 부모님을 모셨다. 기실 오늘에 이르러 매장은 효의 의미도 사라지고 묘지 평수로 자기 위용을 과시하는 것으로 그나마의 본질이 변색된 지 오래고 버려진 묘, 후손이 돌보지 않는 무연고 묘가 늘어가기만 하는 세태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음택 풍수는 매장만이 절대적인 것인 양 사람들의 통념을 붙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의 풍수지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조화된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파괴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쉽게 조화될 수 있는 땅을 찾을 수 있는 그 생각으로 조화가 파괴된 걸 다시 복구하자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풍수 사상은 현대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재력가의 집에 음택 자리를 잡아주는 이론으로서는 이미 이제 끝이 난 거죠. 그거는 조선시대와 동시에 막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